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볼 수 있었어요.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분자 한 개의 질량으로 따지면은 n분의 3kt예요. 또는 이걸 1몰을 기준으로 하면은 몰 질량분의 3RT로 표현되어 있죠. 이걸 쓰든지 상관없어요. 자, 어찌됐거나 간에 이번에는 온도가 일정한데 서로 다른 기체에 대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온도가 일정하면은 온도가 어때요? 상수죠. 그러면 3도 상수가 R도 상수니까 3RT 전체가 상수죠. 따라서 루트민 스퀘어 스피드는 뭐에 따라서만 결정됩니까? 몰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몰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빠르게 확산되거나 분출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B, C 기체 중에서 어느 게 여기 최고 꼭대기에서 조금 오른쪽에 에버리지고 조금 오른쪽이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예요. 여기보다 조금 오른쪽 여기보다 조금 최고 꼭대기에서 오른쪽 여기인데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가 어느 게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죠. C가 제일 크기 때문에 C의 분자량이 어떻다? 제일 작다. 몰 질량이 제일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동일한 기체에 대해서예요. 동일한 기체에 대해서 한다라면은 몰 질량이 똑같겠죠? 따라서 몰 질량분의 3R이 상수가 되고 온도의 제곱근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이 빠르겠죠. 그래서 똑같이 질소 기체를 가지고 1몰을 가지고 실험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 최고 꼭대기보다 약간 오른쪽이 바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인데 어느 게 제일 커요? F가 제일 크죠. 그래서 F 조건이 제일 크다는 건 F 조건의 온도가 제일 높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요, 저 확산이 되거나 분출이 되는 기체들의 분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Y축이 바로 number, n, 분자수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체 확산 또는 분출의 법칙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가 이런 예죠. HCl과 암모니아가 서로 확산이 된다라고 생각합시다. HCl은 이쪽에서 확산이 돼서 들어오고 암모니아는 이쪽 끝에서 확산이 돼서 들어올 때 누가 분자량이 더 작아요? 암모니아가 분자량이 작죠. 그래서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이 HCl이 요만큼 왔을 때 암모니아는 그거보다 약 1.5배만큼 더 많이 와서 여기서 충돌하면서 염화 암모늄이라는 흰 연기를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의 확산 속도 B를 봤더니 몰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더라. 암모니아의 몰 질량이 이쪽에 들어가죠. 제곱근. 그리고 HCl도 마찬가지. 암모니아는 17.0, HCl은 36.5. 이렇게 해보니까 약 1.5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암모니아의 확산되는 속도가 HCl의 확산되는 속도보다 약 1.5배 정도 빠르더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를 가니까 이제 9장 액체 고체 단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기체 단원을 공부를 할 때는요, 기체 분자들 간에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굉장히 따라서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죠. 그러므로 기체 분자들은 압력이 굉장히 높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인력 요소를 따지지 않는데 액체나 고체들은 기본적으로 압력이 똑같다고 했을 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작아요. 운동 에너지 작기 때문에 분자 간의 작용하는 인력을 극복하지 못하죠. 따라서 인력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액체와 고체의 물성이 왔다 갔다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인력이 크냐 작으냐를 할 때는 극성 분자가 극성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하죠.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 곱하기 양전하의 중심, 음전하의 중심 간의 거리로 표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HCl 분자를 생각해 볼까요? HCl 분자에서 H도 전자 한 개 내고 Cl도 전자 한 개 내서 공유 존재성을 양쪽의 핵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결합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예상되는 위치보다는요, Cl 쪽에서 전자가 좀 더 끌려갔어요. 왜? Cl이 전기염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만일에 Cl 쪽으로 전자를 0.7개만큼 더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Cl은 몇 가가 될까요? 마이너스 0.17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H는 전자를 0.17개만큼의 밀도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면 몇 가가 될까요? 플러스 0.17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하량이라는 것은 양전하량과 음전하량의 절대값이 똑같고 그 절대값이 여기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다라고 했는데 양전하의 중심은 어딜까요? 바로 요 수소원자 핵이겠죠. 음전하의 중심은 어딜까요? 염소원자 핵이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량 값이 크면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크고 중심 간 거리가 크면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 값이 더 크다라고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느 게 더 큰 인자인지는요, 사실 시험 문제 중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경험적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래쪽으로 가서 다음과 같은 예를 볼까요? 파란색 분광펜으로 HF와 HI까지를 박스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수소 원자가 17족 원소하고 결합하는 건 똑같은데 F는 몇 주기 원소? 2주기 원소. 염소는 3주기 원소, 브롬은 4주기 원소, 요오드는 5주기 원소죠. 따라서 이 17족 원소의 반지름이 더 커져요.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H핵하고 17족 원소의 핵 간의 거리는 어디로 갈수록 멀어질까요? I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HI 쪽으로 갈수록 이 거리의 요소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전하가 더 크게 분리가 되어서 결국 전하량값, 자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합하는 이 원소들의 전기염성도, 일렉트론 네거티비티의 차이값이 크고 따라서 그 전하량값은 더 크게 나타나고 전하량값이 더 큰 거하고 이 거리가 더 큰 것이 같은 방향 쪽이에요. 아니 다른 방향 쪽이에요. 완전히 다른 방향 쪽이죠. 근데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 값을 보니까 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이 전하량 크기 분리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시험 문제 중에 그냥 갖다 대놓고 나와요. HI 쪽이 쌍극자 모멘트가 클까, HF 쪽이 클까,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요 HF 쪽이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원자가 한 개짜리라면은 당연히 양전하의 중심과 음전하의 중심이 거의 분리되지 않겠죠.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일 거다. 그런데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도 이것들은 어떤 분자들이냐면요, 동일한 비금속 원소예요. 동일한 이 비금속 원소들도 전자는 항상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치우칠 수 있죠. 그렇지만 무한대 시간 동안에 평균을 해보면은 왼쪽으로 치우쳤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쳤든지 평균해 보면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 자체가 제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가 제로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전하량 값이 제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분자들을 딱 보면은요, 이 밑에 있는 메테인이나 사이마탄수나 CO2 같은 경우에는 극성 결합에 해당이 돼요. 극성 결합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쌍극자 모멘트 값이 제로더라는 거죠. 그래서 CO2를 보면은 CO 2종 결합을 하고 있어요. 2종 결합하고 있고 O가 비공유 인자성을 2개씩 가지고 있죠. 전기염 정도가 O 쪽이 크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누구 쪽으로 치우쳤어요? O 쪽으로 치우쳤죠. 따라서 CO에서 O가 부분적인 양성, O가 부분적인 음성, C가 부분적인 양성이 되어서 분명히 극성 결합이지만 이쪽으로의 쌍극자 모멘트 값하고 이쪽으로의 쌍극자 모멘트 값의 크기가 어때요? 같으면서 백타량을 하면서 서로 상쇄가 되죠. 따라서 제로가 되더라. 사이마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마탄소도 C,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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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에서 요 하나하나의 결합은 전기염 농도가 큰 염소 쪽으로 전자가 더 치우쳐서 염소가 부분적인 음성, C가 부분적인 양성, 염소가 음성, C가 부분적인 양성이고 쌍극자 모멘트는요, 요 하나하나가 다 있지만 그거를 벡터량에 합을 해보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제로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되죠. 그러므로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결합 하나하나는 극성 결합인데 분자 전체는 무슨 분자라고요? 무극성 분자다. 분자 전체는 무극성 분자지만 결합 하나하나는 극성 결합이에요? 무극성 결합이에요? 극성 결합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저거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십시오. 분자 간의 힘의 종류가 바로 밑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온과 이온 간의 결합은 분자 간의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화학 결합 중에서도 이온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 화학 결합이라고 적고 괄호 열고 이온 결합이라고 표시하세요. 이온과 이온 간의 결합은 화학 결합, 이온 간의 결합입니다. 근데 왜 갖다 놨을까요? 분자 간의 인력을 저렇게 정전기적인 상호작용력으로 받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누구로 잡았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이온 결합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죠. 무극성 분자 간에도 인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까?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인력을 우리가 런던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력이 점점 더 커지죠. 여러분들 HCl 간의 결합은 쌍극자 간의 인력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H2O 이것도 극성 분자고 HCl도 극성 분자인데 H2O 간의 결합은 무슨 결합입니까? 수소 결합이죠. 여기 보니까 수소 결합이 없죠. 수소 결합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이온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수소 결합을 딱 집어넣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소 결합이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보다 더 작더라는 거죠. H2O는 항상 전기염 농도 차이에 따라서
O가 부분적인 음성이고 H쪽이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중극자 또는 우리가 쌍극자라 하죠. 쌍극자, 이중극자는요. 전기염 도 차이에 따라서 공유 존재성의 밀도가 항상 전기염도가 큰 쪽으로 더 치우쳐서 전기염도가 큰 쪽이 음성, 전기염도가 작은 쪽이 양성인 거. 그걸 우리가 쌍극자, 이중극자라고 하고 특히 이 H2O 같은 거는 수소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H2O 간의 수소결합보다 누가 더 크냐면은요. 이 H2O와 이온 간의 인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온 이중극자 또는 다른 말하면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게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제 쌍극자 간의 인력. 그리고 인력이 제일 작은 게 유도 쌍극자와 다른 이 입자 간의 인력인데 유도 쌍극자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유발 이중극자라고 그러고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염소 분자를 볼까요? 염소 분자. 자, 염소 분자는 인력이 다른 분자들하고 작용할까 안 할까요? 작용해요. 어떤 인력? 정정의 인력. 왜 인력이 작용하냐면은 오른쪽으로 만일에 전자가 더 순간적으로 치우쳐야 되면은 오른쪽이 음성, 왼쪽이 부분적인 양성이에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전자가 더 순간적으로 딱 치우치게 되면 왼쪽이 뭐가 돼요? 음성이 되고 오른쪽이 양성이죠. 그러니까 항상 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음성과 양성은 아닌데 근데 어느 쪽이 음성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이 치우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간을 해보면은 이 쌍극자, 이 부분적인 양성, 음성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제로. 왜냐하면 음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고 그 평균에 보면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발 이중극자. 그러니까 아무리 무극성 분자라 하더라도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적으로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뭐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부분적인 양전하나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과 물 간에도 인력 작용할 수 있습니까? 인력이 작용할 수 있어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것은 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섞이는 것이 아니라 물 분자 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름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물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면은 물과 기름은 서로 표면 간에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접촉하고 있는 거지 뭐 작용하고 있을까요? 인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섞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계속 볼 때 여기서 쌍극자라고 하는 여기 용어하고 극성 분자라는 용어가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냥 동의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도 쌍극자라고 하는 인력과 유도 쌍극자라는 용어와 무극성 분자라는 것이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냥 동의어로 생각하시고서 여러분들은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오.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요 액체의 물성 중에서 끓는 점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여기 디에틸 에테르와 디에틸 에테르 간에는 사실상 거의 분산력 정도만큼의 인력이 아니에요. 이 런던 분산력,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가 런던 분산력이라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도 쌍극자 인력을 런던 분산력이라 하는데 그 인력이 작용하죠. 여러분들 생각에 디에틸 에테르는 아니 저건 극성 분자가 아니냐? 극성 분자가 맞아요. O가 전기염을 독하니까 부분적인 음성이죠. 그 다음에 탄소 쪽이 어때요?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걸 맞지만 그런데 이 에틸기와 에틸기에서 산소가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산소는 바깥쪽에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C에 HH 결합하고 있죠. C에 HHH, C에 HH 결합하고, C에 HHH 결합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산소가 둘러싸여가지고 디에틸 에테르와 에테르 간에 작용할 때는 항상 알킬기끼리만 부딪히죠. O가 작용하기가 거의 어렵겠죠.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간의 인력은요, 거의 런던 분산력에 해당돼요. 끓는 점이 1겹하에서 약 34.6도로 굉장히 낮아요. 아세톤, 전기염 성도 차에 따라서 C는 항상 부분적인 양성, O는 부분적인 음성. 부분적인 양성, 부분적인 음성. 그래서 부분적인 음성과 양성 간에 정정적 인력이 생기죠. 유도 쌍극자 간의 인력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유발 이중극자 간의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알킬기가 있기 때문에 알킬기 안에는 런던 분자력이 작용하지만 이렇게 전기염 분도가 큰 O에 결합된 H가 다른 분자의 전기염 분도가 한 O의 인력이 작용하는 수소 결합이 부분적으로 생길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에탄올은 끓는 점이 좀 더 높아졌어요. H2O 여기 중간에다가 파란색 화펜으로 동그라미 표시. 그 다음에 점선으로 파란색 화펜을 하세요. 전기염 분도가 큰 O에 결합된 H가 다른 분자의 전기염 분도가 큰 O에 작용을 일려 O에 결합된 H가 O에 작용을 일려 O에 결합된 H가 O에 작용을 일려 O에 결합된 H가 O에 작용을 일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H2O 분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서너 개의 H2O 분자와 한꺼번에 수소 결합을 하죠. 수소 결합의 합이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끓는 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에틸 에테르보다요 아세톤의 분자량이 더 작아요. 아세톤보다 에탄올의 분자량이 더 작아요. 에탄올보다 물의 분자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더 높은 것은 왜 그렇더라? 더 큰 종류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인력이 작용하냐라고 하는 것은 76쪽에 왼쪽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어느 것이 인력이 더 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 결합은요.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 좋죠.